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네. 그 애정하는 종목이죠. 네. 미국의 이 테슬라. 네. 일단 뭐 테슬라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증 편향 같은 게 돼버려가지고 네. 네. 항상 계속 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어쨌든 어저께 네. 21% 빠지면서 이제 조금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네. 일단 좀 본격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면 네. 사실 그 액면 분할이 조금 그 매수의 기회로 네. 많은 분들이 봤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주식을 쪼개서 주식 주수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거래가 더 이제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이 거래하기가 좀 용이해지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또 개인이 많이 들어오면 그 주식은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기관 투자가가 사면 그거는 잠기는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사서 이렇게 잠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의 유통 주식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주가가 더 탄력 있게 위로 올라가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이제 그 액면가가 낮아지면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나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 투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도. 그러다 보면 주가가 아무래도 힘을 받기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액면 분할이 꼭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기로 좀 싸게 이제 좀 몇 주 더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네. 좀 비쌌으니까 이제 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셨는데 그 나오는 뉴스 같은 거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기관들은 테슬라를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다. 개인들 거기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최근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P 500 지수에 들어가는 게 무산돼서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벤치마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가는 투자를 해서 내가 뭐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벤치마크를 이겼다 못 이겼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일단은 그 인덱스나 ETF 같은 데서는 무조건 사거든요. 그 다음에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일단 투자 대상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큰 대형 연기금 같으면 대부분이 S&P 500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S&P 500 지수에 없는 테슬라 그리고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런 건 잘 안 사죠. 헤지펀드는 사겠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연기금들,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은 벤치마크이 코스피예요. 코스피.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적게 사는 거죠. 그래서 좀 그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공무원 전공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1년에 한 번씩 공공기금들은 기재부죠. 네. 정부의 공공기금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때 평가할 때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초과 수익을 냈느냐 못 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벤치마크 지수에 없는 종목을 사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기재부 소관 사항인데 저도 이제 늘 그런 얘기를 기자들 만나거나 아니면 정보관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닥은 시가총액 비중만큼 벤치마크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뭐 코스닥 시가총액이 지금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 20% 좀 안 되겠죠. 그럼 그 비중만큼 벤치마크 지수에 넣어줘야 기관들의 자금이 코스닥에 들어간다.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이 코스닥에 들어가야 코스닥 시장이 더 안정화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도 제가 좀 코스닥에 지금 약간 버블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혁신은 버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주식을 보면 그렇거든. 왜냐하면 뭐 한다 이러면은
바이오 주식 중에서 돈 버는 회사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제약회사는 돈을 버는데 그 다음에 뭐 CMO 하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는 돈을 벌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바이오 회사들은 연구, R&D 회사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런 R&D 회사에 어쨌든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R&D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변동성도 크고 약간 뭐 때로는 버블이 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그런 데서 나오니까 기관 투자가의 안정적인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게 정부에서 벤치마크를 조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빨리 MSCI 지수에서 빠져서 선진국 지수로 가야 된다는 의미가 MSCI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가.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는 글로벌 자금을 받으려면 자금의 규모가 또 완전히 틀려버리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미국의 연기금의 자금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 육성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벤처 육성. 왜? 거기서 혁신과 새로운 성장의 동력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같은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벤치마크에 넣어줘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밖에 안 하지. 네. 사실 이후에 좀 대척점으로 그러니까 경쟁 라이벌로 그동안 이제 그 수소 트럭을 생산해낼 그 니콜라에 대한 예,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 버블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 불과 한 달 전에 저희 방송에서 다룰 때도 이거 올랐죠. 버블 아니냐, 그동안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번에 뭐 40%가 하루에 올라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의 그 어떤 실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품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는 뭔가 좀 뭔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이제 보이는 건데요. GM하고 손잡아서 그런 거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40% 올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맨 처음에 나오는 말하자면 선구자죠. 혁신기업. 그런 거는 다 버블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버블이 나쁘냐? 물론 이제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런 버블이 있기 때문에 돈들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말하자면 재무제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것만 봐주면은 새로운 기업이 나오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높게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콜라도 그런 거죠. 아직 자동차 한 대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들겠다는 계획만 있지. 근데 이제 뭐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신약 나왔나요? 없잖아요. 계획은. 그렇지만 임상, 일상, 이상 이렇게 진행 중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니콜라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수소차에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에서 봤잖아요. 테슬라도 그렇죠. 이익을 내기 시작한 지가 불과 뭐 한 3, 4분기, 작년 하반기부터 이익을 냈으니까 그 전에 하도 못 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몇 년 동안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 자금을 대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아마존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니콜라가 초기에 막 버블이 생긴 거를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GM하고 손을 잡았다는 건 의미가 크죠. 왜냐면 이제 GM 같은 회사는 기존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오랫동안 만들어 온 전통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 수소차라고 하는 것도 무슨 뭐 이 수소차 엔진만 만들어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디자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케팅하는 능력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크죠. GM도 의미가 GM도 올랐어요. GM도 그렇죠. 어제 한 7% 올랐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현대자동차 주식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한 60%, 70% 올랐죠. 1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7만 원 갔다가 16만 원대 조정받는데 그때 초창기에 한 20% 정도 올랐을 때 이제 다른 방송에 가서 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난 좋게 본다. 왜 좋게 보냐. 이런 거죠. 그 현대자동차를 이제 구닥다리 회사로 봤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 가솔린 내연기관차는 역사 속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옛날에 플립폰 이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흐름에서는 역사에서 이렇게 서서히 퇴조하는
이 구닥다리 회사를 본 거죠. 그런데다가 뜬금없이 또 한전 땅을 막 10조씩 길러대갖고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렇죠. 투자 R&D에 써야 되는 돈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린 뉴딜 얘기할 때 수소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전기차를 내겠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비전에 보면은 이제 모빌리티가 있거든. 날아다니는 플라잉카, 날아다니는 자동차, 네. 플라잉카 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를 다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왜냐면 현대미술, 현대미술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아마 제일 현대미술에서 각광받는 사람이 제가 영국 작가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쨌든 영국의 사치 미술관, 사치 갤러리에서 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소 있잖아요, 소를 그냥 살아있는 소를 반을 갈랐어. 그래갖고 이 박제를 했어요. 반을 갈라서 박제한 게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어. 예. 그럼 갤러리 우리 같은 사람 구경하러 들어가면 그렇게 걸어가면서 양쪽을 보는 거야. 그 제목이 삶과 죽음이야, 삶과 죽음. 그거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작품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이 또 뭘 했냐? 해골 있죠.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탁 박았어. 그래서 그게 수백억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작품인데 어쨌든 이 현대미술은 런던, 영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미국보다 더.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맨하탄에 가면 모마라고 있잖아요. 모마라고 모던 아트. 거기 가면 재미가 없죠. 그냥 오히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인가 거기 가면은 막 유럽의 낭만파, 인상파 작품들이 쫙 걸려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막 감흥이 오잖아요. 근데 모마에 가면은 잘 감흥이 안 오거든요. 근데 현대미술은 이제 개념미술인 거죠. 개념미술. 우리나라도 보면 이유한 씨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점 찍어갖고 이렇게. 근데 그분도 아주. 그리고 요새는 또 무슨 단색화 뭐 이런 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현대 개념 미술의 시작이 아마 마르셀 디상인가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소변기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그 소변기를 뒤집어서 이 작품 전시에 냈어. 본인 이름 숨기고 딴 사람 이름으로 해갖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파운틴 이렇게 붙인 거예요. 파운틴? 샘같이 생겼잖아요. 거꾸로 하면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오줌은 변기야. 그럼 오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 개념으로 뒤집어서 파운틴. 나중에 보니까 사람 개념적으로 충격인 거야. 그 현대 개념 미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현대자동차를 그전에는 변기로 본 거지. 구닥다리. 이제 내연기관 차도 만들고 그렇죠. 뻘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준 거거든.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뒤집어 놓은 거야. 파운틴인 거야. 왜냐면 아니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는 또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현대미술과 비슷하게 어떻게 개념 짓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니콜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 기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들이. 그렇죠. 모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이거든. 아까 제가 플라잉 카도 얘기했지만 플라잉 카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인가 그 사람은 그 얘기하잖아요. 플라잉 카가 아니고 땅 밑으로 해서 들어가면 순간 이동하듯이 쫙 해갖고 저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런 그래요? 그런 자동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꿈이지.
진짜 공상과학 만화와 그렇죠. 이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는 전기차는 조금 더 가시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뭐 이 테슬라가 만들고 있고 테슬라가 만드는데 거기만 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혁신의 아이콘으로서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를 받았고 인정받았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미 하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MW도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하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 GM도 니콜라하고 손잡고 수소차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제 치열한 경쟁의 구도로 들어가면 테슬라가 얘네들 다 무찌르고 넘버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디가 먼저 되느냐 전기차는 먼저 되고요. 그렇죠. 사람들 얘기가 수소차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상용화되기에는. 근데 이제 수소차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전기차는 이게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그 이슈가 그거잖아요.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래서 300km, 400km, 500km 자동차 가는데 트럭, 큰 트럭들 그런 것들은 전기차로 안 되죠. 그 힘으로는. 그렇죠. 그 힘은 수소차가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다음엔 수소차로 가는데 그 수소차는 아직 인프라나 아니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니콜라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탁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전기차 다음 세대의 아이콘처럼 튀어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수소차 관련돼서는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좀 마케팅적인 그런 요소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된 거고. 아니 기술력이 있는 거죠. 기술력도 있고. 예. 하지만 이제 현대차는 원래부터 기술력이 좀 인정받았던 곳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좀 무시했지. 왜 다 전기차 만드는데 왜 전기차도 못 만들고 수소차 하냐. 저거는 내부적으로 이 내부 안에서 권력 다툼이다. 왜냐면 수소차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동떨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전기차가 다음 세대지만 그 다음에는 전기차가 갖고 있는 한계를 수소차가 극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걸 이제 사실 친환경 자동차라는 그렇죠. 어떤 섹터로 놓고 그렇죠. 봤을 때 사실 뭐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원래 그런 쪽에 그 밀고 있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정책 공약들이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 대장주가 이제까지 이런 친환경 자동차면 테슬라 이랬다가 니콜라가 이제 대명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테슬라, 니콜라 다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전기차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테슬라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혼자 각광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는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니까 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GM하고 손잡고 한다 그러면은 뭐 새롭게 봐야죠. 네.